전혀 다른 질문으로 확장되는 흐름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그럼 제가 어떤 내용을 먼저 볼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썸머 트렌드 사틴크롬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사틴크롬이라는 서로 다른 질감이 왜 하나로 묶었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먼스의 컬러 디자인이라고 해서 사틴크롬이라는 키워드가 실제 여성 컬러 안에서 어떻게 디자인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살롱 고객에게 어떻게 제안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두 개에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맨즈 스파이 케어 디자인으로 짧은 머리에서 사틴크롬이 가진 차갑고 선명한 이미지를 방향성과 텍스처로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는지도 실제적인 커트로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이제 살롱 컬렉션에서 진행했던 사물의 소멸을 중심으로 머리카락이라는 재료가 오브제와 사물의 영역으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전체 흐름은 트렌드에서 시작해서 컬러 디자인, 그리고 렌즈 디자인, 그리고 헤어쇼까지 이어지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파트를 정해왔지만 각 파트마다 선생님들 세 분이서 정해진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파트의 흐름대로 진행을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한번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대답을 다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라브의 디렉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염색약 브랜드의 대회는 전부 다 1등을 했습니다. 전부 다 1등을 했고요. 여기 전투 못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인터내셔널 비저너리 어워드라고 해서 런던에서 이제 컷앤컬러 세계대회에서 1등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4년에는 얼터네이티브 헤어쇼라고 런던에서 이제 세계 3대 헤어쇼에 해당하는 쇼를 이제 개인으로서는 한국인 최초로 이제 미달사 숨팀도 쓰고 사코팀도 쓰는 그 무대에 헤어쇼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4, 2025 살롱 커넥션 헤어쇼를 아모스와 함께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롱과 쇼를 같이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살롱 워크로 넘어가자면 제가 고객한테 헤어 디자인을 제안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냥 트렌드를 막상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트렌드를 그 사람에게 맞는 어떤 이미지로 번역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저처럼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화보나 쇼를 진행할 때 강한 컨셉을 쉽게 보여줄 수 있어요. 뭐 조명이 있고 메이크업도 있고 그리고 뭐 의상도 있고 모델도 엄청 화려하게 쓸 수 있고 사진으로 보이는 각도까지 다 계산해서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롱은 완전 다르죠. 실질적으로 저런 모델을 쓰고 저렇게 찍으면 저렇게 나오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살롱 안에서는 저희가 일반인 분들의 헤어를 진행하기도 하고 또 모델처럼 포즈를 또 묵시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런 정도의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롱에서 만든 머리는 결국 그 말인즉슨 고객의 일상 안으로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고객은 머리도 하고 그냥 사진만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다음날 출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머리를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그리고 샴푸를 매번 진행하면서 컬러가 빠지는 시간 그리고 파마가 풀려가는 그 과정의 시간을 다 경험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디자인의 강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이 사람한테 새로운 게 확실하게 존재하는지 그리고 분위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이미지를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사전에 고객이 오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머리를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일지 그리고 손상도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생활 패턴 안에서 확실하게 이걸 이어갈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 될지를 한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이야기할 사틴크롬은 결국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 나온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는 계절감이 있고요. 빛, 질감, 그리고 실제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디자인 그 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틴크롬을 설명하기 이전에 먼저 짧은 인터뷰 영상을 보실 텐데요. 아마 아모스 인스타에 올라왔던 내용이라서 이 영상 안에 제가 사틴크롬이라는 키워드 자체를 어떤 감각으로 봤는지 그리고 이번 룩북을 다 보셨겠지만 준비하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인터뷰 영상 한번 보시죠. 제가 뺀 거 아니에요. 이런 특성을 살리고요. 짧은 머리 나무를 힘이 뒤로 뺐고요. 그림을 극대화해서 서로 대비되는 질감을 표현했습니다. 이번 시도는 디자인보다 스타일링에 집중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브리치아를 베이스로 여자는 세팅에 흐릿하게 흐르는 면이 강조되는 반면 렌즈 스타일은 크롬 컬러, 쿨하고 강한 인물을 스타일링으로 표현하는 데 설정을 맡았습니다. 과하지 않은 브리치 컬러와 톤들에 따라 달라지는 질감 표현이 일상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자연스러운 개성 있는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스와 라브의 이번 썸머 헤어 트렌드 세팅 컬러를 통해 행선과 홈처럼 흐르는 면과 터져나오는 스파이크의 에너지를 표현한 헤어를 트렌드 캡슐로 만나보세요.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번 세팅 크롭은 단순히 컬러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여름이라는 계절 안에서 빛과 어떤 질감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중심으로 만든 키워드였어요. 그 사틴은 부드럽고 정돈된 이미지입니다. 옆에 사진들을 보시면 빛을 받았을 때 은은하게 어떤 흐르는 표면감, 그리고 만졌을 때 매끄러울 것 같은 고급스러운 질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반대로 크롬은 조금 더 차갑고 선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금속적인 반사감이라든지 차가운 빛, 그리고 날카롭게 정돈된 윤곽 같은 게 보이죠. 저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반대되는 감각이어서 오히려 더 재밌다고 생각했었어요. 사틴은 부드럽게 흐르고 크롬은 좀 선명하게 튕겨나가는 느낌이 강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여름에는 빛이 강하고 고객들의 옷차림이 많이 가벼워지고 전체적인 이미지도 조금 더 선명해진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때 헤어가 너무 무겁거나 탁해 보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답답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틴 크롬을 정돈된 어떤 실루엣 위에 부드러운 세팅감과 차가운 어떤 크롬 반사감을 더한 여름 헤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머리는 약간 아래로 흐르는 면감, 롱헤어의 아까 사진들을 보시면 긴 머리에 흐르는 면감이고요. 짧은 머리에서는 위로 뻗는 방향성과 끝 질감을 표현했고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사틴 크롬이라는 내용을 풀이했었습니다. 이제 이 키워드가 실제 룩북 안에서 어떻게 표현됐는지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룩북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건 단순히 예쁜 컬러라기보다는 사틴 크롬이 가진 단어가 가진 명감, 반사감, 방향성이었어요. 먼저 이 여성 룩은 긴 머리의 헤어 블리치를 중심으로 봤습니다. 긴 머리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하나의 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발끝 자체보다 어떤 그 면이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되어 보이냐가 포인트였습니다. 컬러가 주인공이 아니라 어떤 컬러가 질감을 도와주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다음을 보시면 도해도가 있는데요. 이 지금 사진에 보시면은 탈색된 블리치 위에 약간의 그 색감이 다른 게 보이시나요? 가르마 가운데를 따라서 양쪽으로 그냥 위빙 테크닉을 이용해서 포인트 컬러를 넣었어요. 이 포인트 컬러는 강한 대비를 어떻게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머리가 움직일 때마다 어떤 빛의 결을 표현한다라고 생각해서 아주 얇게 그리고 톤톤 느낌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링에서는 헤어 랩핑이라고 이제 백사이드 부분에서 한 단을 떼와서 이제 앞쪽으로 면을 띠처럼 이제 헤어밴드 스타일링이라고 표현을 더 붙였었는데요. 위에서 이제 랩핑하는 테크닉으로 가져오고 이어백에서 핀을 꽂아서 고정하고 네이프 쪽으로는 긴 머리가 같이 떨어지고 그리고 가운데 가루가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 표현했는데 어제 이제 되게 아이돌 많이 하시는 원장님이 연락 와서 이 스타일이 되게 마음에 든다고 여자 아이돌들 해도 밴드 스타일링 표현도 되게 좋겠다라는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긴 머리에 부드러운 면 위에 모발이 만든 어떤 헤어 밴드의 구조가 하나 탁 올라가면서 세팅의 어떤 부드러움과 크롬의 선명함이 보인다고 할 수 있는 표현력을
보였습니다. 남성 룩을 한번 보실게요. 남성 룩은 반대로 짧은 머리의 방향성과 끝 질감을 중심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예전에 스파이키라고 해서 저 때라고 하면 이제 제가 나이가 나올 텐데 H.O.T 때나 뭐 유승준 이럴 때 막 이렇게 혹은 막 그런 시절에 보면 젤 발라서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강하게 만든 느낌이 아니라 모발이 가진 결이 좀 자연스럽게 위로 그냥 뻗치고 그 끝에 빛이 걸리는 느낌으로 표현하고자 했던 디자인이었어요. 도예들을 보시면 주상 전체 이렇게 다이아몬드 섹션으로 블락킹을 탔어요. 그리고 고무줄로 밴딩을 다 해서 그 고무줄 위에만 탈색을 진행했는데요.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사진이 딱 보여지면서 모델 등장해서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섹션을 나눠서 진행하면 그 컬러가 한 방향으로 보이지 않고 이제 풀었을 때 퍼지면서 어떤 모발이 움직이거나 위로 뻗었을 때 그리고 각도에 따라 반사감이 다르게 표현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섹션을 타서 호일워크를 해서 반만 바르면 정확하게 선에 띠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탈색을 했다가 다 자라나서 그라데이션 연결된 감이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던 기술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여성 룩은 어떤 아래로 흐르는 세틴의 명감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남성 룩은 위로 뻗는 어떤 크롬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세틴 크롬의 키워드가 실제 살롱 안에서 어떻게 고객에게 제안할 수 있는 컬러 디자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승현 선생님 파트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는 사틴 컬러라는 키워드를 어떻게 해석했고 그걸 룩북 안에서 어떤 이미지로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이미지를 실제 살롱 안에서 고객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승현 선생님은 컬러와 패션 트렌드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사틴 크롬에서 표현된 룩북에서 출발한 이미지를 좀 그대로 따라하는 방식이 아니라 승현 선생님만의 컬러 테크닉과 노하우를 넣어서 고객의 일상에서도 부담 없이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디자인으로 변형되는 걸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승현 선생님의 자리로 한번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룩북에서 세팅 크롬을 주제로 컬러를 담당해 진행한 라브 디자이너 승현입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먼저 제 소개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미용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이제 5살 때 미용실 갔다가 디자이너 손길에 이제 되게 고객들이 멋있게 변하는 모습에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벽에 붙어있는 그런 화보나 잡지, 크리에이티브한 사진들을 보고 제가 저런 멋있는 작업을 하는 미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미용사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초를 좀 잘 배워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커리큘럼이 탄탄한 좀 주너의 헤어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비달 사순을 베이스로 기초를 쌓았고요.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환경을 바꿔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존을 지향하는 여기 라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브에서 헤어쇼나 대회 등 여러 가지 경험과 도전들을 했는데요. 제가 라브에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지금까지 저의 디자인 철학이 만들어진 과정과 이번 룩북의 세팅 크롬이라는 테마의 컬러 디자인을 살롱에서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저의 크리에이티브한 작품 세계를 먼저 공유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의 작품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2026년 SS 컬러 트렌드, 그리고 세팅 크롬을 위한 블리치 작업 스킬, 마지막으로 룩북 작업을 바탕으로 살롱 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레시피에 대해서 모델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처음 2024년도에 대회에 나갔었는데요. 참구라는 작품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남들의 시선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쉽게 도전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저처럼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감정을 작품에 좀 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연을 준비하면서 제가 130만 명에 달하는 청년 백수 시대, 과도한 경쟁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은 이들이 사회적 고립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있다는 기사를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나랑 좀 같은 기분을 느끼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작품 참고를 통해 우리가 원하는 목표, 즉 미래를 설계하기에 앞서 먼저 나를 직면하고 두려움을 마주하자고 이야기를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내면의 서사를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해본 작품인데요. 사진에서 블루와 그레이톤은 우리가 느끼는 사회적 고립과 차가운 현실, 반면에 대비되는 모발 끝쪽의 붉은색 포인트와 녹음 쪽의 다채로운 파스텔 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자아의 열정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로 정돈된 커트 선과 뱅은 커트 선과 뱅 그리고 곱게 뻗은 직선은 사회가 요구하는 틀 속에서도 나만의 주체성을 잃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통해 우리 청년들에게 성공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나를 이해하고 내 안의 두려움을 이해하는 그 첫 발걸음을 함께 떼는 동행자로서 힘을 보태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그 후에 이제 디벨롭 버전으로 쇼를 진행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가요? 저 앞에서는 스튜디오 촬영할 때 조금 저의 가라앉은 감정 속에서 나타낸 작품이었다면 디벨롭 버전은 좀 더 에너지 있고 밝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다음 작품으로는 앞선 창구라는 작품이 멈춤과 성찰의 시간이었다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 불과 새는 그 성찰의 끝에서 발현되는 변화와 해방의 과정입니다. 이번 작품 역시 그 당시의 감정을 담았는데요. 저는 제 꿈을 위해서 좀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딪혀 왔는데 사실 기대한 만큼의 성과가 따라주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재능이 그렇게 특출나진 않은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정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고 또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게 가능은 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또한 그런 감정들을 제가 이 작업에 좀 담아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작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내가 또 어떤 방식으로 나아갈 건지,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갔을 때 내가 남기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이상과 현실의 양극단 사이에 끊임없이 줄타기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 작품이 가진 조형적 언어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배경의 색의 붉은색 그리고 헤어 구조 속의 붉은색 포인트는 우리가 가진 열정과 이상, 즉 불을 상징합니다. 비대칭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블랙 구조와 그 속의 회색 포인트는 현실에
경계이자 불꽃이 지나가 자리에 남는 재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컬러들을 이 블랙 베이스에 하이라이트 기법과 한 줄 피스로 포인트를 준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헤어 위에 올라간 구조물이랑 의상에 반복되는 이 섬세한 플리츠들은 감정을 억누르고 다듬어가는 자기의 해방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대칭적인에서도 의상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구조는 이 이상과 현실이 동떨어진 게 아니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마주하는 시간에 제 감정과 여러분들의 감정이 맞닿아서 각자가 품고 있는 불꽃감, 남기고 싶은 재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발견한 작품이었습니다. 이것도 영상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 작품은 이제 앞에서와 다르게 모델의 헤어만으로 좀 흐름감과 구조를 더욱 돋보이도록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는 구조물로, 뒤에서는 헤어만으로 작업한 작업이었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제가 앞서 보여드린 대회에서의 무대의 그런 고민과 영감들은 저희 살롱 워크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는 좀 특정 색이나 톤에 얽매이지 않고 색이 가진 좀 다양한 스펙트럼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즐깁니다. 네, 시선을 확 사로잡는 이 비비드한 컬러부터 부드러운 파스텔 톤의 백금발까지 그 디자인의 목적에 따라서 색의 무게감을 자유롭게 조절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속이 비치듯하게 맑고 투명한 느낌으로 순수함을 강조하기도 하고 밀도 높고 묵직한 색감으로 좀 세련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색을 입히는 행위만이 아니라 색의 농도를 조절해가면서 그 사람이 가진 개성과 분위기에 최적의 색감을 찾아주는 작업을 지향합니다. 제가 이러한 컬러 가치관을 바탕으로 디자인 컬러 작업을 할 때 가장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커트와 컬러의 구조적 조화인데요. 사실 고객님이 원하는 디자인을 염색을 해드렸는데 색은 너무 예쁜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화롭지 않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적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색상들 간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일 수도 있는데 저는 컬러와 커트의 그런 불균형으로 인해 입체감과 질감이 떨어지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이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 속의 디자인들처럼 커트 단면의 각도와 층의 높낮이에 따라서 그 컬러의 칩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즉 모발이 움직일 때의 율동감, 이 빛이 불절될 때 남는 반사빛, 커트선 흐름 위에 이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를 해서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객의 니즈와 분위기를 파악하고 두상의 구조와 커트 라인에 맞는 최적의 디자인 컬러로 독보적인 무드를 완성했을 때 저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계된 컬러와 커트 위에 제가 완성도를 끌어올려준 단계는 바로 스타일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원톤 컬러나 디자인 염색을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컬러만 보여주는 헤어 비포 애프터 사진만이 아니라 그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디자인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를 두면서 더 멋있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작품을 만들면서 다양하게 이제 업스타일이나 스타일링을 하잖아요. 이걸 한번 접목시켜 봐야겠다라고 해서 살롱 워크 느낌으로 풀어내서 작업한 사진들입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이 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업스타일 또는 이제 앞에서 컬러 부분에서 보여드렸던 다양한 웨이브 스타일링들을 좀 해드렸었는데 고객님들이 뭔가 이제 화보나 인플루언서의 피드에서만 봤던 스타일을 직접 받으시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다양한 스타일들을 한번 풀어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저의 이야기였고 이제 올해 SS 트렌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틀에서 벗어나 나만의 주체성을 찾고자 했던 저의 고민처럼 이번 시즌 글로벌 트렌드 역시 기존의 규칙과 억압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트렌드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번 시즌의 핵심은 컬러의 해방입니다. 지난 수년간 라벤더, 베이지 같은 뉴트럴 톤이 안정감을 주었다면 올해는 기분 전환과 감각을 자극하는 생동감 넘치는 컬러 믹스 매치가 중심에 있습니다. 팬톤은 매년 연말 다음에 트렌드 컬러를 선정을 하는데요. 사회, 정치, 문화 등 거시적인 메가 트렌드를 분석해서 컬러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팬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과한 자극으로부터 오는 현대인에게 진정한 휴식을 주는 차분한 화이트 계열인 클라우드 댄서를 선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트렌드 분석 기관인 WGSN은 2026년을 사회, 산업, 환경을 대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기존 사고방식에 도전하는 해로 전망했습니다. 이 트랜스포머티브 틸이 이러한 현상을 표현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올해 컬러로 선정을 했는데요. 이 안정적인 다크블루와 생동감 넘치는 아쿠아 그린이 섞인 색으로 자연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지구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는 컬러입니다. 이 트랜스포머티브 틸 이외에 일렉트릭 푸시아, 블루 아우라, 엠버 헤이즈, 젤리 민트까지 총 5개의 키 컬러를 선정을 했는데 이 컬러들은 평온한 베이스 위에 극적인 대비를 주는 것이 특징이고 공통적으로는 에너지, 힐링, 균형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패션으로도 연결이 되는데요. 과장된 장식이나 무거운 구조적 볼륨을 걷어내고 색과 실루엣, 디테일의 균형들을 완성하는 즉 예술적 구조감과 감각적인 디테일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런웨이에서는 시스루와 레이어링이 표현되는 센슈얼 트랜스페어런시가 메인으로 떠올랐고 깃털이나 프리지처럼 가볍게 흩날리는 역동적인 텍스처가 지배적입니다. 이 뷰티 역시 과한 볼륨 대신에 단정하면서도 예술적인 선을 강조하는 슬릭 앤 스컬프처 헤어가
전체 룩의 밸런스를 잡아주는 핵심 디테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제가 이번 시즌에 가장 흥미롭게 주목한 축은 바로 이 기술과 패션의 융합인데요. 지금 한창 AI가 엄청 발전돼 있죠. 이 랄프 로렌이라는 브랜드는 AI 스타일리스트인 에스크 랄프를 통해서 고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초개인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구글은 가상으로 옷을 입혀보는 등 AR 피팅으로 지금 오프라인의 한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트렌드가 우리 미용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런 하이테크 흐름을 어떻게 살롱워크에 대입을 하고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저는 이제 인스타를 보던 중에 향수 브랜드에서 어떤 향수 브랜드에서 그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나만의 향수를 찾아준다는 글을 보고 이제 클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거기서 나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원하는 분위기, 좋아하는 향, 싫어하는 향, 그리고 내가 즐겨하는 액세서리 등 그런 그림들을 선택해서 저에 관한 취향을 바탕으로 향수를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향수를 잘 모르는 저한테도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었는데요. 이렇게 향을 직접 맡지 않아도 이제 AI를 통해 추천을 해주는 것처럼 이제 이미 지금 고객님들은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고 방문하기 전에 AI를 통해서 하고 싶은 스타일들을 이미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객님들이 그런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사진을 가지고 오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진을 사실 갖고 오셨는데 고객님이 가지고 오신 디자인이 이 본인의 모질과 얼굴형 그리고 모발 속에 잔류하는 색소 때문에 그 디자인을 진행하기가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서 다른 디자인으로 제안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안 된다고 돌려보낼 수는 없잖아요. 바로 이 지점이 AI라는 데이터 파도 속에서 우리 디자이너들 많이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AI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완벽해 보이는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안을 하는 시대인데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이 모질의 저항이나 예측할 수 없는 이 잔류 색소의 변수를 통제하고 극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 디자이너들만의 축적된 직관과 기술력입니다. 알고리즘은 정답을 찾지만 저희는 문제를 창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상과 골격, 스킨톤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 고객이 거울 너머로 풍기는 미묘한 분위기와 이 대화 속에서 묻어나는 이 라이프 스타일까지 우리가 디자인에 설계를 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디자이너는 고객님한테 이제 이 모질은 조건이 안 돼서 디자인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흐름을 살린 디자인이 훨씬 더 독보적인 모델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은 기술을 영리한 도구로 활용을 하되 더 깊이 있는 테크닉과 감성적인 터치로 대체 불가능한 독창성을 보여주는 것, 복제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트렌드를 쫓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를 디자이너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것인데요. 이번 시즌에 이 맑은 투명감과 가벼운 텍스처의 흐름을 핵심으로 아무스 제품과 함께 세팅크롬 룩북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차갑고 딱딱한 인위적인 금속성이 아니라 여름철 빛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하는 은은한 윤기와 부드러운 광택감을 투영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나 가상 시뮬레이션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이 테크닉인 이 맑은 투명감의 베이스를 만드는 첫 번째 블리치 작업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룩북의 이 오묘한 세팅크롬 컬러가 맑게 표현이 되려면
이제 염색의 전 단계 블리치 작업이 가장 중요한데요. 저는 이 파스텔 톤의 맑은 컬러들은 80%가 균일한 언더톤에 제어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블리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균일한 톤을 위한 온도 조절인데요. 먼저 도포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처음 도해를 보시면 구역을 나누듯이 터치를 하고, 두 번째는 온도를 덜 받아 늦게 나오는 부분을 먼저 터치한 다음에 디테일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도에서 4개의 구간을 나눠서 이 백에서 사이드가 마지막이 되도록 터치를 하는데, 두피에서 약 2에서 3cm를 떼고 전체적으로 그냥 약을 많이 얹어서 구역만 나누는 거예요. 그때는 막 다르지 않아요. 구역만 나눠놓고, 두 번째 도에도 보시면 사이드 겉단에서 아래, 그리고 사이드가 끝나면 백에서 네이프로 진행을 하는데, 똑같이 2에서 3cm를 떼고 섹션을 3, 4cm 간격으로 도포를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고 나면 백 네이프로 돌아가서 약 1cm를 떼고 2cm 간격으로 꼼꼼하게 도포를 해주는데요. 이 작업이 사이드 탑까지 끝나면 자연 방치를 30분 정도 건 후에 두피 가장 가까이 터치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 사실 저는 두피 터치를 하지 않는데요. 왜 이렇게 작업을 하는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도포 순서가 정해졌으면 저는 모질과 순서에 맞는 탈색약을 제조를 합니다. 그냥 우리 탈색약에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않을 때도 있고, 약한 탈색제와 탈색력이 높은 탈색제와 섞어서 쓸 때도 있고, 산화제로 속도를 조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조를 하는데요. 보통 이제 산화제로 속도를 조절하고 탈색제로 약의 파워를 결정을 합니다. 이제 매장에 있는 탈색약이 가진 파워를 먼저 파악을 하고 나서 산화제 리프트업의 속도를 조절해 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처음 바를 때는 3%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9%로 먼저 바른 곳과 나중에 바른 곳에 이 속도를 조절해서 톤을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죠. 만약 이제 아모스의 엑스퍼트 하이 블리치를 사용하신다면 빠르게 하이 레벨까지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저는 버진 모발에서 탈색을 진행할 때 발림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보통 젖은 상태에서 시술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6%로 시작하고 나중에는 9%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만약 백중발까지 빼신다고 하시면 두 번째까지는 헹구지 않고 그냥 걷어내고 다시 덧방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까지 덧방이 끝나면 3차 때 이제 하기 전에 한번 헹구고 다시 전체적으로 바릅니다. 그때는 이제 밑에 머리가 길면은 밑에 얼룩이 많이 있잖아요. 위에는 밟고 이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바르면서 3차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제 경험상에, 그리고 모근에서 5에서 8cm 정도는 좀 빠르게 밝아지거든요. 근데 그 밑에 모발은 리프트업이 느려서 2차, 이게 1차 끝나고 2차 때부터 뭔가 확연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3차 진행할 때는 무조건 밑에 완전 많이 얹어서 시간을 좀 본 다음에 위에를 거의 마지막쯤에 연결을 해서 마무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포 순서와 약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온도 조절을 위한 저만의 팁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온도 조절할 때 솜이랑 호일, 랩을 사용하는데, 이 섹션마다 두피 가까이에는 솜을 넣어서 두피의 열 전도율을 낮춰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두피의 열을 받지 못하는 모발 끝쪽은 호일로 감싸주고 한 번 더 밑에만 랩핑을 해줌으로써 이 온도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버진 모발에서 처음 시작하는 탈색은 모발이 겹쳐지는 부분과 이 두피의 온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얼룩을 최대한 줄이고 균일한 리프트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18레벨까지 원전톤이 좀 깨끗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뿌리 탈색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이제 뿌리 탈색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의 탈색모와 신색모의 이 경계선의 침몰만은, 즉 오버랩을 방지해서 모발 끊어짐을 막는 것입니다. 저는 시술 전에 이 기존 탈색모랑 신색모의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사전 클리닉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요. 사전 클리닉은 샴푸 없이 물로만 적신 뒤에 이제 본드와 정제수를 희석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사전 클리닉 젤을 따로 사용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젖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을 하는데, 왜 젖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느냐? 근데 보통 탈색모는 큐티클이 이미 열려 있어서 모발 안이 텅텅 비어 있고 물리적인 힘이나 강한 알칼리에 잘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시작하면 모발 안에 물이 미리 흡수가 돼서 탈색약이 닿았을 때 이 탈색약이 바로 흡수되지 않아서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 처리를 한 후에 제가 1차로는 선착을 먼저 진행하는데요. 시술 순서는 혼자 작업한다는 기준에서 제가 템플을 기준으로 이 사이드 탑, 그리고 백으로 넘어가서 탑에서 네이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템플 언더를 작업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템플 언더가 가장 모질이 얇고 빠르게 리프트업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먼저 온도가 덜 받아서 느리게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터치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얇은 모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이렇게 순서를 정했으면은 어떻게 바르는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은 저 경계선까지 거의 완전 가깝게 바르거든요. 저희가 이제 2차 때 페이퍼 탈색을 할 때 이 탑의 사이드 탑 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발립니다. 그래서 근데 2차 작업을 할 때 이 마지막에 띠가 많이 남아 있으면 얼룩이 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처럼 1차 선착을 할 때 좀 경계선까지 이 사이드 탑만 꼼꼼하게 작업을 해줍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선착이 다 끝났으면 2차로 페이퍼 탈색을 진행을 하는데요. 섹션마다 탈색용 페이퍼를 대어주어서 기존 탈색모에 약이 묻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면서 세밀하게 제작합니다. 이제 시술 순서는 도에도처럼 이제 메이크로 시작해서 사이드 탑을 마지막으로 진행을 하고, 섹션은 1cm 기준으로 두피 가장 가까이까지 도포를 해줍니다. 그리고 뿌리 탈색의 탈색약의 비율은 보통 산화제 비율을 1:1을 넘지 않는데요. 탈색약마다 부프로 오르고, 그리고 산화제나 탈색약이 제형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살롱에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보통 저는 이제 1:1부터 0.5씩 늘려가면서 그 모발의 탈색약의 농도를 조절해요. 그래서 이때는 너무 묻지도 않고 너무 꾸덕하지도 않은 약간 쫀쫀한 상태로 만들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붓의 각도에 따라서 약액의 도포량이 달라지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모발과 일직선으로 되게 눕혀서 바르면 약이 얹혀지고 세워서 바르면 밀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량을 어떻게 바르는지 이해하고 나서 신생모가 이 몇 센티미터 자랐는지 확인을 한 후에 약액을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데,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두피와 가까울수록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한 1시간 정도 타임을 보잖아요. 그래서 두피 가까이 한 1에서 2cm는 사실 빗질을 좀 해가지고 약액을 얇게 발라주고요. 그 밑에 경계선까지는 약을 좀 얹어서 이렇게 약액을 조절해서 페이퍼 탈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꿀팁은 탈색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계절이나 시설 환경에 따라서 이제 약이 부풀 때도 있고 이 온도 때문에 온도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약이 빠르게 부풀 수도 있고 흘러내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온도에 따라서 랩핑의 유무를 좀 결정을 해주는데 제가 경험했을 때 보통 환절기 때 많이 끊어지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뿌리 탈색할 때 이제 보통 겨울이나 봄 이때는 되게 온도가 안정적이어서 사실은 끊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이 봄에서 여름이 넘어가는 이 시기에 엄청 와라락 끊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랩을 해줬었는데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가 이미 이 미용실의 온도 자체가 높은데 랩핑을 한 번 이제 이 공기의 차가운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랩핑을 했는데 이미 몸 안에서는 열이 많이 나서 이 열과 열이 만나가지고 온도가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보통 평소 때와 똑같이 작업을 해도 이렇게 환절기나 시술 환경에 따라서 끊어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저는 이제 탈색을 할 때 두피 터치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다음 꾸탈 시술할 때 모발의 끊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보통은 6에서 8주의 주기로 뿌리 탈색을 진행하는데 고객님들의 두피 건강과 혹시 모를 화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피 터치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객님들한테 고객님들이 물어보시면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고 한 두피 바르고 일주일 정도 지난 후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오히려 탈색을 할 때 두피가 아프셨던 분들은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뿌리 탈색까지 끝이 나고 앞에서 같이 깨끗한 베이스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톤을 조절하는 저만의 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고명도의 베이스에서 밝은 계열의 색감을 컨트롤할 때 이 클리어를 많이 섞느냐, 산화제 비율을 높이느냐 그 차이를 두는데 연모제 자체의 밀도를 희석하는 클리어 믹스는 파스텔 톤의 약간 크리미한 색감을 안착시킵니다. 반면에 산화제 비율을 업시킨 건 약간 수채화 같은 느낌으로 투명한 빛을 만들어주는데 빛을 받았을 때 맑은 리플렉션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모제 레벨을 선택할 때는 모발의 손상이 높으면 사실 얼룩지기가 쉽잖아요. 그때 저는 보통은 알칼리가 높은 13레벨보다는 좀 9레벨 정도의 레벨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낮은 레벨일수록 알칼리제 함량이 낮고 그리고 색소량이 많기 때문인데 이미 큐티클이 열려있는 손상모에는 굳이 강한 알칼리로 손상을 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낮은 알칼리로 데미지를 줄이고 많은 색소량을 클리어나 산화제 비율을 조절해서 해주면 얼룩도 완화가 되고요. 안정적으로 안착이 됩니다. 특히 이제 아모스 룩북 작업과 시연해서 드리는 실전 팁은 이제 아모스 이츠 에이블 라인의 특유의 강한 블루와 카키 베이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핑크를 소량 믹스하는 것인데 이 핑크를 소량 믹스하면 베이스의 황색기를 좀 탁하지 않게 억제해주면서 맑은 세팅크롬의 그런 광택을 구현해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팅크롬의 주제를 가지고 살롱 워크에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 모델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재영 원장님께서 모델 커트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 컬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모재가 걸리면 조금 넣으면 아, 끊어졌어. 내가 제일 했는데. 물감을 지금 물감에다 물 조금 넣으면 그때는 저는 랩핑을 생명도가 이렇게 팍 그리 아니면은 랩핑은 근데 보통 이제 그에다가 그 모재를 빠르게 바꿔서 인터뷰 시켜주잖아요. 엉덩이 선명하고 조절하면서 파스텔도 한 뭐 20분만 본다든지 그런 시간 타임을 조절하거나 그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주면서 모발이 끊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벗겨내는 네. 학생을 나가가지고 찍어보세요. 학생 나가면 어째 저렇게 같은 파란색 같은 가운 예쁘네. 알리 있어요, 알리. 알리. 그래? 뭐 알리랑 거래 안 하는데 알리 나도 봐야 돼. 참 가운 예쁘네. 아직하고 좀 먹어가지고 세련된 난 알리 안 알리 해서 해. 가운 한번 볼게.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전작업을 좀 하고 왔어요. 말을 너무 많이 안 하고 사전작업 안 하고 그래서 기술을 보여드릴 걸 하려고 봅니다. 다들 이제 핸드폰 많이 드시네요. 나는 시험 많이 걸리겠어. 모델은 1차적으로 탈색만 언더에 원래 이제 컬러 톤다운 시켜야 되는 상태였어가지고 탈색만 일단 1차적으로 해놓은 상태고요. 이제 섹션을 한번 보시면 세연쌤 마이크 꺼야 돼요. 거기서 우시면 안 돼요. 잘하셨어요. 괜찮아요. 처음에 다 그래요. 이거 벌써 마이크 꺼달라니까요. 한 번만 누가 말씀 좀 해주세요. 섹션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 모델의 이제 머리 랭스가 있어서 그걸 저희가 더 짧게 자르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레이어 있는 상태에서 아랫단 조금 정리해서 약간 그라듀에이션 정도 랭스 차이만 일단 두 개, 밑단만 살짝 잘라온 상태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루피 디자인에서 보면은 긴 생머리에 약간 면감을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레이어 커트에 어울리는 이제 컬러 테크닉이나 커트 테크닉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보통 이제 저희가 디스커넥션을 넣잖아요. 디스커넥션을 넣는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제 뭐 아시는 분 있을까요? 많이 아시는데 부끄러워서 안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첫 번째는 저는 이제 디스커넥션의 장점은 이제 이너 섹션의 양감을 줄이는 거. 그죠? 저희가 보이지 않는 아웃라인에서 떨어지는 면으로 덮였을 때 속에서 양감을 줄이시는 테크닉으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일단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컨케이브 레이어로 지금 제가 이 지금 언더 섹션에다 커트를 다 진행할 예정인데요. 안쪽에 지그재그 섹션으로 이렇게 탔어요. 처음에는 뚜껑에는 홀스 섹션을 이용해서 보시면 코 부분에 홀슈로 섹션을 땄고요. 그리고 베이스 라인에 컬러 가운데 포인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아주 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옆면에는
여기까지 나눠서 섹션 타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또 헤어라인 곡선까지 섹션을 타고 또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순차대로 지그재그 섹션을 탔습니다. 지금 섹션을 이용했을 때 이너에 이제 콘케이브 레이어 했을 때 무게감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위에서 덮었을 때는 안에 공기감과 어떤 무브먼트가 생기기 때문에 이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섹션을 타서 제가 좋았던 점은 제가 지난번에 대만 세미나 할 때도 이 디자인을 연구를 해서 왔었는데 한 번에 이제 커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섹션에서 콘케이브 레이어 쓰고 그 다음에 이너 섹션에 양감을 줄이고 라인만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저희가 뭐 바쁘거나 이랬을 때 여기만 자르고 나서 다른 일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언더의 컬러만 인턴 분들이나 다른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컬러 진행해주세요 해놓고 딴 데를 갈 수 있어요. 딴 작업하고 그 다음에 또 다 덮은 다음에 이 언더 부분에 원터치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이 탑 부분만 또 이걸 바르고 다시 염색을 4레벨 정도 톤의 어떤 단차를 준 컬러로 덮게 되면 안에 자연스러운 색상이 섞이게 되는 디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은 또 겉은 사틴처럼 표현이 면감으로 표현이 되고요. 안쪽은 크롬처럼 어떤 움직이는 테크닉을 보여주는 고객형 사틴 크롬의 디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뭐 제가 드라마틱하게 커트를 보여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베이스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고객이 가지고 있었던 라인에 대한 어떤 얼굴 감싸는 베이스 프레이밍 커트로 다 잘 잘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언더라인에 맞춰서 자르면 여기가 짧아지면서 여기 단차가 생길 것 같아서 베이스 라인은 그대로 놔두고 뒷부분만 여기에서 한번 자르볼게요. 실질적으로 살롱에서 사용하시기에는 굉장히 편하고 아마도 이제 실용성이 엄청난 테크닉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더에서 디스커넥션 넣었을 때도 톱에서 뚜껑으로 이제 떨어졌을 때 손머리에 이제 이너 섹션에서 뭔가 단차가 확 생겨 보인다든지 파마를 했을 때도 웨이브가 알 수가 없는 그런 거치는 디자인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와인딩도 편하게 낼 수 있고 컬러도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디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의 포인트에서 시작해가지고 양쪽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떨어지니까 레이어 파트가 디스커넥션 들어가는 파트가 가운데는 되게 짧게 잘리고 양쪽 코너로 떨어지면서 퍼지는 디자인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어디 한 섹션을 넓게 잡거나 블록으로 나와서 톡 자르는 것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게 퍼져서 어디에 언더에 디스커넥션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안 되게 스무스하게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보면 뭔가 레이어드 디스커넥션 들어갔지만 어떤 단차가 여기 선이 하나 분명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 삼각 코너에서 떨어지는 단차로 자연스럽게 흩어지면서 이제 양감은 사이사이 구역마다 좀 줄어들고요. 그리고 귓바퀴 뒤에서 이 부분의 섹션이 또 양감이 많이 쌓이잖아요. 여자 고객분들이 긴 머리 이제 롱 헤어를 연출하다 보면은 귀에 넘겼을 때나 이 부분에 특히나 또 양감을 많이 줄일 수 있어서 훨씬 더 유명한 테크닉으로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디스커넥션에 대한 어떤 테크닉들이 엄청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다 기술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다 가지다 보니까 중간에 디스커넥션 테크닉을 하나씩 혹은 뭐 여러 가지 단발자리들도 뭐 언더에서 되게 하이 레이어로 들어가지고 자른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필살기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간편하면서도 심플하고 뭔가 뭐라 해야 될까 고객들한테 표현을 했을 때 디스커넥션이 뭐 너무 들어가서 이상하다 느낌이 없을 정도의 자연스러운 디스커넥션 테크닉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소에 살롱에서도 고객들한테 보여줄 때 훨씬 더 또 좋을 수도 있고 선생님들이 표현하기에도 뭔가 기술적인 면모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플한 테크닉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커트는 지금 이 정도 들어갔고요. 그리고 위에서는 언더에서 밑으로 내린 다음에 라인을 정리하고 베이스 라인은 이제 앞으로 당겨가지고 로우 그라듀에이션으로 베이스 프레이밍 정도로 해서 컬러까지 진행한 상태로 그대로 올려올 예정입니다. 또 뭐 여기 다 내려서 다 온넥스로 자르는 거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온넥스는 각자 이제 쉽게 심플하게 자를 수 있는 테크닉이니까 여기까지 커트를 진행하고 염색은 이제 승현 선생님이 나와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염색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염색에서 위에 전체까지 바꿨을 때 어떤 디자인으로 연출이 될 수 있을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인애플. 이번 여자 모델은 이제 룩북 디자인과는 다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룩북에서는 전체 탈색 베이스 위에서 긴 머리에 깨끗한 면감과 정수리 쪽에 리딩 포인트를 통해 세틴의 부드러운 질감을 중심으로 보여준 디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 고객한테는 사실 전체 탈색이나 밝은 베이스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디자인은 고객님들이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좀 풀어봤는데요. 이 룩북 여성 디자인보다는 조금 더 크롬의 감각에 더 가깝습니다. 전체를 다 밝게 만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두운 이 베이스 안쪽에 지그재그 삼각형 이 원장님이 커트한 부분 이 부분에 약간 밝은 염색을 해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인데요. 평소에는 좀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보이는데 머리를 묶거나 반묶음을 하거나 이제 옆으로 쓸어 넘겼을 때 안쪽에 밝은 컬러가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세팅처럼 차분한 면을 유지를 하고요. 움직임이 생겼을 때 안쪽에서 크롬처럼 빛이 드러나는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무대에는 이 차이를 좀 확실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실 탈색으로 진행을 했지만 사실 살롱에서는 4레벨 정도의 그 톤 차이를 주는 것만으로도 좀 은은하고 예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밝기의 강도가 아니라 이제 컬러가 어디에서 보이고 언제 드러나고 언제 움직이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이 룩북의 여성 디자인이 세팅의 중심이었다면 이번 시연 디자인은 크롬 중심의 세팅 크롬입니다. 그럼 오늘 시연할 레시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기 사진 밑에 보시면 레시피가 적혀 있는데요. 여자 모델분은 지금 9레벨의 붉은 톤의 브라운이에요. 근데 이제 사전 작업으로 지그재그 섹션은 탈색을 1회만 진행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탈색을 해서 명도 차이가 좀 극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지그재그 섹션 부분과 위에 베이스가 되는 부분을 따로 작업하지 않고 빠르고 효율적이게 한 번에 원터치로 작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부분은 약간
약간 톤을 입혀주면서 탈색한 부분은 이 색이 과하게 먹지 않도록 그리고 탁하게 먹지 않도록 풀 브라운에 7이랑 9 1대1로 믹스해서 8레벨 정도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메탈릭 실버 11로 10% 정도 믹스하고 3%이내 플럼 핑크로 이 카키빛이 좀 강하게 뜨지 않도록 억제하면서 6% 1대1로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남자 모델 먼저 보시죠. 이제 여성 모델에 이어서 남성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요. 사진에 부분 이번 룩북의 남자 디자인은 이제 앞서 원장님에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스파이키한 커트 형태의 시원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의 세팅크롬 컬러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연에서 선보일 남성 모델의 베이스 테크닉은 룩북이랑은 동일한데요. 두 디자인 모두 이제 다이아몬드 섹션으로 섹션을 활용해서 끝부분만 탈색을 진행하는 방식을 베이스로 가져갑니다. 근데 왜 다이아몬드 섹션이냐? 이게 직사각형의 섹션은 떨어졌을 때 인위적으로 가로선과 그 뭉툭한 무게감을 만듭니다. 반면에 이제 다이아몬드 볼은 그 꼭 잡았을 때 이 꼭지점에서 오는 끌어오는 모발이랑 중앙에 있는 모발이 떨어지는 위치가 사실 구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 섹션을 잡아 끝에만 탈색을 했을 때 이 탈색약이 발린 지점에 약간 자연스러운 길이적 편차가 생겨요. 그래서 마치 의도한 듯한 그 루트 섀도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크닉은 동일하지만 이에 이어서 들어가는 컬러 공정은 좀 다르게 했습니다. 왜냐면 이 룩북 작업을 설계할 때는 이제 6레벨의 베이스를 먼저 염색을 하고 그 다음에 섹션을 잡아서 다시 탈색을 하고 또 컬러 토닝을 하는 작업으로 이 탈색된 부분이 좀 더 맑게 표현되기 위해서 되게 복잡한 과정으로 들어갔었는데요. 근데 이제 쌀로워크는 사실 빠르고 효율적인 게 핵심이잖아요. 이 뿌리를 톤업을 시키면서 끝에 색이 과하게 먹지 않도록, 탁해지지 않도록 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컬러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과정이 줄어든 만큼 우리가 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베이스 염색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염색을 한 번에 입히기 때문에 사실 명도 차이가 좀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레시피의 핵심이 여기를 아까 말했듯 뿌리 쪽은 자연스럽게 톤업을 시켜주면서도 끝에는 확 먹지 않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 룩북에서 뻗어나가는 스파이키 컷의 광택이 한 올 한 올 살아나는 이 디자인을 여성 모델과 같이 살롱에서 작업할 때 부담스럽지 않고 좀 은은하게 빛을 표현할 수 있는 컬러로 디자인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모델분은 레시피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전 작업할 시에 저희가 이제 룩북 작업할 때 미리 한번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이 중간에는 약 7레벨 정도가 있었고 뿌리 쪽에는 거짓 모발 한 4레벨 정도 돼 있었고 끝에는 18.5레벨 정도 좀 밝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섹션을 잡은 다음에 뿌리 쪽은 건드리지 않고 끝에만 지금 탈색을 해온 상태이고요. 그래서 끝에는 그리고 너무 엄청 밝았기 때문에 트리트먼트로 좀 전처리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뿌리와 중간 부분은 이제 리프트업을 해주고 이제 끝에는 색이 너무 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쿨 브라운 9와 11, 약 10레벨 정도 맞춰줬고요, 베이스를. 그 다음에 라벤더 베이지 10%, 핑크 5%, 3% 정도로 이
노랗고 주황빛을 살짝 억제하면서 너무 카키빛이 많이 뜨지 않도록 하는 컬러로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레시피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났고요. 저는 이제 백스테이지에서 컬러를 진행을 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영 원장님께서 저희가 작년에 헤어쇼 때 진행했던 사물의 소멸이라는 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재영 원장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이 모델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앞에 사진이 원래 사진에 작업할 때 찍었던. 그리고 머리가 원래 저 상태였다가 지금 저 상태에서 시간이 한 몇 개월 지나서 끝머리만 저희가 이제 사전 작업을 해온 상태예요. 이제 좀 힘들죠? 거의 한 조금만 하고 10분간 쉬려고 하거든요. 지금 장르가 저는 제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장르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짚고 갈 건데 좀 어려우시면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하셔도 돼요. 크게 말리지 않겠습니다. 헤어쇼 보신 분들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리고 확실하게 어떤 내용을 표현하고자 했던 건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진짜 한 번만 여기서 헤어쇼 왔던 분 계실까요?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시면. 진짜 없네요. 지겨운 것 같은데요? 큰일인데? 앞에서는 이제 사틴크롬이라는 키워드가 룩북에서 어떻게 이미지화 됐었고 실제 모델가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이제 살롱에서 풀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헤어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가 주로 잘하는 장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라 헤어쇼로 왔던 분들이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생각하는 거 지금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자, 사물의 소멸이라고 저희가 먼저 주제를 안고 이 헤어쇼를 진행을 했었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사물이 의미가 있고 기능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름이 있고 이런 걸 이제 저희는 의자라고 하죠. 의자는 기능을 앉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도자기가 있으면 그 도자기는 담는 거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리고 스탠드가 있고 등이 있으면 빛을 밝히는 거라고 이름을, 그리고 기능적으로 의미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죠. 근데 이번 이제 헤어쇼 작업에서는 그 기능을 일부러 좀 흔들어 보고 싶었어요. 의자는 단순하게 더 이상 앉는 물건이 아니고 어떤 모델의 옷이 될 수 있는, 패션이 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자기는 무언가 담는 그의 형태를 넘어서서 모델의 헤어가 될 수 있게끔 풀어보았고요. 그렇게 이제 이 순간적으로 사물들을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자는 의자인데 더 이상 앉을 수가 없고, 도자기는 도자기처럼 보이는데 무언가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 사물들이 모델의 몸과 어떤 머리 위에서 새로운 형태로 다시 존재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지점이 중요했어요. 익숙했던 사물이 머리카락이라는 낯선 어떤 재료를 만나고 다시 사람의 몸 위에 얹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걸 쉽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건 과연 의상이라 표현할까요? 아니면 이걸 과연 헤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가구라고 해야 될까요? 조형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즘 또한 아는 것들은 이미지에 너무 빠르게 소비가 되죠.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넘기고, 저장하고 금방 다 잊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 안에서 저는 오히려 어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질감이라든지, 그리고 몸으로 느껴지는 무게감, 가까이 봤을 때 생기는 어떤 그 새로운 걸 마주했을 때 느끼는 낯섦, 그런 거를 실제로 무대에서 표현해보자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원래 고객의 몸에 붙어 있을 때 디자인이잖아요. 근데 잘려나가는 순간 대부분 버려지는 재료가 된다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버려진 머리카락을 다시 모아서 사물로 한번 만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물이 다시 모델의 몸과 그리고 머리 위로 올라가는 순간 그건 더 이상 폐기물이라 부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물이면서도 의상이고, 그리고 헤어이면서도 하나의 질문으로 남겨주고 싶었어요. 저는 이 작업을 통해서 답을 정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그 경계가 흔들리는 순간에 헤어가 조금 더 넓게 확장할 수 있는 영역으로 펼쳐진다고 바라봤습니다. 사물이 이미지로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머리카락으로 다시 사물을 만들었고, 그 사물 앞에서 이러한 질문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미용사일까요?
아니면 예술가일 수도 있을까요? 이제 다음으로는 사물의 수요를 진행했던 3명의 디자이너가 있었는데요. 그 영상의 오프닝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작업은 혼자 만든 결과물이 아니라 각자의 시선 그리고 뭐 해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고요. 각 디자이너가 이 주제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머리카락이란 재료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장을 시켰는지 이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디자이너 이야기가 담긴 인트로 영상 한번 보시면 조명 한번 놔주세요. So if you want to create something, can be resisting to the mediocrity, ordinary the things against. It's how we, it's a life work. Are you ready to sacrifice yourself to create something? 오늘날 우리는 사물을 만지고 못쓰고 감각하는 것은 정의와 이미지만으로 소비하죠. 사물의 힘은 그렇게 사라진 무게와 질감, 저항을 되살려 우리의 몸과 시간을 붙잡는 것에 있습니다. 그 안에 기억과 손길은 과거와 현재, 익숙함과 낯섦을 동시에 느끼게 하죠. 결국 우리는 존재와 감각의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동시에 그 또한 저를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이어붙이며 상대의 부여하는 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면 불완전한 제 솔직한 내면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저는 사물을 다루고 있었지만 기쁨과 분노, 몰입과 포기의 반복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효자일까요? 이것은 도자기일까요? 이것은 전등일까요? 형태가 이름을 만들고 기능이 역할을 부여하지만 결국 의미를 부여하는 건 장착자입니다. 사물은 우리의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미용사의 삶, 예술가의 삶, 그 경계 또한 내가 어디에 의미를 두느냐로 정해집니다. 나는 미용사일까요? 예술가일까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의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헤어쇼의 접근은 이렇게 처음 시작했었어요. 저희가 살로몬크에만 치중하고 있다 보면 결국에는 매출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고 또 개인적으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상업적인 미용에만 많이 의식을 두게 되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도 내가 예술가로서도 그리고 미용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과 그런 개성들을 표출할 수 있는 어떤 에너지를 풀어가는 요소도 이런 작품 안에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준비해서 진행해봤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그 안에 등장했던 헤어 퍼니처들을 한 번씩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이제 머리카락이라는 소재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질감의 제품들이 만나서 만들 수 있는 어떤 가구들을 오마주할 수 있는 제품들을 먼저 찾아봤어요. 보시다시피 이제 저기 나무 토막에 이제 볏짚 같은 거 쌓아진 거 보면 저런 소재들을 같이 머리카락에 넣으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라는 생각을 먼저 해봤고요.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 보면 소파죠. 소파인데 저런 철근 구조물에 저 형태의 쿠션 있는 소파의 모양을 머리카락을 엮어서 표현하면 어떨까? 그리고 깨어진 도자기 위에 볏짚으로 저렇게 원형의 형태의 도자기를 만들면 이거는 뭐라고 불러야 될까? 그런 이제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접근한 방식은 처음에 리얼 퍼니처들의 내용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이제 그 쿠션이 있는 저 소파를 보고
AI 툴을 이용해서 저 쿠션의 모양을 빼면 어떤 형태가 지금 만들어져 있냐라고 먼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추출을 해줬고요. 저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무대 사이즈 체크를 해서 무대 사이즈에 저 의자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게끔 가로, 세로, 높이를 체크한 다음에 이제 AI 툴을 통해서 저 파이프가 몇 개 들어가는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사람이 앉았을 때 버틸 수 있는 파이프라면 어느 정도 두께여야 되는지 이런 거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머리카락 감싸면 어떻게 나올까라고 표현을 했을 때 세 번째 사진 나오고 마지막에 현실적으로 무대에서 표현했던 저 의자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벤치는 저희 집에 있는 식탁에 있는 벤치예요. 근데 저 쿠션만 없으면 뭔가 이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AI한테 사진을 딱 찍어 보내주니까 저렇게 쿠션을 머리카락의 단모 형태로 저렇게 색깔을 좀 섞었으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표현을 해줘서 그래서 저걸 만들어 보자라고 표현해서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그래도 무대에서 보일 수 있게끔 표현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 동대문 이제 막 돌아다니고 가구 어떻게 표현할까 막 알아보는 도중에 이 라탄 의자가 보이는 거예요. 저 라탄 의자가 되게 심플하게 그냥 세 가닥고기를 그냥 저 라탄을 풀면서 그 자리를 묶으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 깨진 도자기를 실질적으로 지금 제일 끝에 사진 보시면 완성된 작품 안에 도자기의 원형 형태의 저렇게 가운데 얹어진 형태를 만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등의 어떤 골조를 보면 그 골조에서 저걸 엮어서 따하면 스탠드 등의 어떤 가구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오른쪽에 이제 작품이 이렇게 탄생되게 됐습니다. 전체 다 이렇게 툴을 두고 이거 이미지를 전부 다 무대에서 옮기거나 그리고 우리가 전시장이었던 그 헤어쇼장이 전시로 놔뒀던 저 장소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라고 표현했던 AI 툴 사진이 이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헤어랑 이제 다른 질감의 소재들을 엮어서 만든 이미지가 저렇게 오른쪽으로 실제적으로 무대에서 표현이 됐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살짝 영상으로 보여드릴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안 되네요. 왼쪽 첫 번째 거 한번 눌러주시게요. 왼쪽 거요? 첫 번째 거. 재생이 안 돼요? 아, 네. 이제 파이프 원래 저희가 구매했던 파이프들을 AI 툴 통해서 나왔던 것들 은색 실버였어가지고 라카치를 해가지고 저희가 그 약간 이케아에서 보면은 조립하는 과정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다 보여준 영상인데 거기다가 아까 전에 저희가 3명이서 인터뷰한 영상 중에 엄청 긴 그 인조 피스? 그거를 공장에서 한 30m만 이렇게 떴어요. 해가지고 그거를 한 10m씩 끊어가지고 한 거의 다리 종아리만한 두께의 피스를 두 가닥 고기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하나씩 감아가지고 만들었던 의자였고요. 두 번째 거 펴주세요. 이건 아까 이제 제 벤치 의자 만드는 건데 구슬 피스 같은 거를 구매해가지고 자른 다음에 반을 접어서 가운데다가 케이블 타이로 달고 그리고 케이블 타이가 달아진 끝에다가 한 번 더 케이블 타이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태슬 모양의 어떤 이런 피스가 한 단 나오거든요. 그래서 헤어쇼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거 보면 되게 쉽게 만들었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보면 바로 따라 만들죠, 누구나. 하지만 저거를 의자 하나를 만들려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하나하나를 만들어야 이 의자가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 엄청 오래 걸리고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거기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끝단을 정리해주고 생 선생님인데 이 스팀 다리미에서 저 구슬 피스 같은 경우는 스팀 다리미를 이용하면 결이 좀 깨끗하게 정돈이 돼요. 원래 막 다 찢어진 느낌인데 근데 물 뿌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일 발라도 안 되는 걸 저렇게 스팀 다리미를 이용하면 좀 정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수십 개를 만든 다음에 그 패스의 끝단에다가 뉴핀을 이렇게 반대로 꽂아서 이제
이제 스펀지를 구매한 다음에 세로로 다 꽂아요. 좀 높낮이가 다른데 그 높낮이들을 깨끗하게 잘라서 하나의 쿠션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선생님이 한 작업인데 스탠드 등에다가 이렇게 세 가닥 엄청 얇게 꽂은 피스를 정말 저렇게 세심하게 패턴을 다 짜가지고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거 틀어주나요? 이거는 이제 그 도자기 위에 원형의 형태 볏짚 다진 걸 만들기 위해서 그 동그란 모양의 반원 모양을 만들기 위한 피스 작업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한 가지 컬러로 지금 나중에 보시면 모자이크 닦기라고 해서 이제 문어발식으로 하나 넣어서 이렇게 땄는데요. 저렇게 따았을 때 하나의 색깔이라든지 그냥 균일한 패턴의 색깔로 만들게 되면 좀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처럼 삼각 패턴으로 조금 저희가 지금 아까 사틴 크롬의 디자인을 보여줬던 것처럼 염색을 진행했고요.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고 본 작품은 이제 다른 피스로 했던 건데 이렇게 다 하나하나 쭉쭉쭉 당겨서 만들다 보면 결국에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고 이거를 사람 머리에다가 씌우는데 가발 두상이랑 또 모델 두상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두상에 테이프로 이렇게 한번 싹 감아서 모델 두상에 본을 뜨고 그 본을 뜬 걸 가발에다 씌웁니다. 그리고 그 뜬 거 위에다가 꽂아요. 그러면 지금 아까처럼 보면은 문어발처럼 하나하나 끝단에 양쪽이 나오잖아요. 이쪽 한 줄을 당기면 얘가 이렇게 쭉 쪼그라들어요. 요거 하나 당기면 이렇게 쭉 쪼그라들어요. 이러면서 하나하나 당겨가면서 두상의 모양을 만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귓바퀴 부분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삐로 돼 있어서 이 귓바퀴 부분을 오려내기 전에 그 부분에 바느질을 다 매듭을 치고요. 이제 귓바퀴 부분을 자르고 나면 하나가 쏙 빠져버려요. 그러지 않도록 다 바느질을 하고 그 부분을 도려내서 이제 완성을 시킨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등장했던 헤어 퍼니처들 하나씩 설명드렸는데요. 실제 헤어쇼 영상을 원래 12분짜리인데 한 6분 정도로 줄여서 보고 쉬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 앞에서 설명드린 오브제들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또 모델과 어떻게 만나고 기능적 사고에서 어떤 착용 가능한 오브제의 형태로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중요한 건 완성된 어떤 헤어스타일만 모델의 완성품만 보는 게 아니라 사물이 무대 위에서 어떻게 의미를 잃어가게 되고 다시 다를 때 어떤 의미를 얻어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의자는 더 이상 의자로만 보이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더 이상 머리카락으로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헤어는 사물이 되고 사물은 다시 헤어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완성된 형태의 사물의 소를 관람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물 한번 줄여주시고요. 이 이전에 이제 인트로 영상이 먼저 나왔었고요. 아까 저희가 인터뷰했던 영상들이 나왔었고 아까 AI 툴로 만든 그 작품들 그대로 무대 위로 들고 올라온 다음에 이 가운데 있던 도자기 형태, 후 형태 아까 만들어 온 걸 머리로 먼저 갑니다. 지금 모델 오른쪽에서는 그 아까 파이프로 만든 쿠션 의자에서 머리카락 따은 것들을 지금 승현 선생님과 김현 선생님이 풀어서 그걸 이제 옷으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패션 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마지막에 런웨이를 끝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옷을 하나가 매듭줄 딱 풀려버리면 노래 다 끝나고 조명 켜져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헤어쇼는 그렇게 시간을 다 타이밍을 정해놓고 그거에 맞춰서 또 많은 연습을 해야지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인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사운드가 변한다는 시점에서 이제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음악을 저희가 세팅을 좀 바꾸기도 해요. 이렇게 음악이 바뀔 때 이제 30초 남았다. 이렇게 선정을 해놓고 이제 마무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끼리 이제 사인을 주죠. 동일한 음악으로 쭉 끌게 되면 그 타이밍이 헷갈리거든요. 아니면 뭐 애플워치를 자꾸 어두운 조명에서 봐야 되고 이런 상태는 안 만들고 싶어서 실제로 이제 처음 이 작업을 준비할 때는 진짜 막막했던 것 같아요. 뭔가 어디선가 영감을 얻어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 머리카락으로 사물을 만든다는 거 그리고 그 사물을 다시 무대 위에서 태양처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이게 쉽게 성립되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어떻게 어떤 가구로 만들고 이 가구를 어떻게 머리로 얹고 이 가구는 또 어떻게 옷으로 가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도 수개월이 걸렸고 그 3개월이 걸린 작품을 결국에는 무대에서 한 12분 정도 보여주고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쇼가 끝나고 나서 이 엄청 큰 가구들을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미용실에 전시하는 것도 사실 한순간일 뿐이지. 그렇게 이제 한두 달 정도 매장에 놔두고 또 폐기시켜버리는 순간이 왔어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막 고민했던 이 작품들 그리고 같이 함께 했던 이 작품들 결국 12분 딱 무대에서 보여주고 사라지는 순간에 엄청 뭔가 이상한 감정이 오묘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그 폐기의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사물의 소멸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아이러니하게 우리는 사물이 이미지에 소비되고 사라지는 시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했고 거기서 영감을 받았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짧게 존재했었고 그리고 영상과 결국 보여주는 그런 미디어에 남겨진 채 물리적으로는 또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폐기의 순간이 이 작업의 어떤 끝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완성에 가까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제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리고 질문은 남았죠. 과연 여러분들은 쉽게 이것은 헤어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걸 사물이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과연 진짜 헤어 디자이너다 무대에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은 진짜 아티스트였다, 예술가였다라고 아무도 표현할 수 없는 질문을 남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이건 물질이 아니었고요. 결국 이 폐기된 순간 그 자체야말로 사물의 소멸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쇼가 마무리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15분 정도 휴식을 진행할